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이 또 한 번의 혁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대규모 업그레이드 팩트라를 통해 네트워크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더리움은 2015년 출시 이후 약 20차례의 주요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꾸준히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뤄냈는데요. 이어 2024년 초에는 덴쿤 업그레이드로 레이어2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처리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시를 비롯한 다양한 레이어2 프로젝트들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은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앞서 오는 24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 달 6일 개발자 회의에서 메인넷 적용 시점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검증자 스테이킹 한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한 계정당 최대 32개의 이더리움만 예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한도가 2048개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계정 추상화 기술의 도입입니다. 이용자들은 여러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수수료도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토큰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자 경험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블록당 데이터 처리 용량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레이어2 솔루션들의 확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검증자 예치금 처리 방식도 개선됩니다. 새로운 검증자들의 참여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보안성도 강화되는데요.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스테이킹 출금이 가능해지면서 스테이킹 풀 등 관련 서비스들의 운영이 더욱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달 들어 이더리움을 10,000개 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들의 수가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일가가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디스프레드의 엄상현 그로스 리드는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의 사용성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솔라나를 비롯한 여러 블록체인들이 이더리움의 입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 오픈 리서치가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가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보유율이 19%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투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0대의 투자 경험이 54%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43%, 20대가 38.8%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50대의 투자 경험도 33.2%에 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60대도 19%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자자의 25%가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1000만원에서 5천만원을 보유한 투자자도 16.6%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억 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도 3.6%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투자 방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507명 중 24.5%인 123명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전체 보유 자산의 20% 이상을 해외 거래소에 예치하고 있었고, 특히 1억 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8명 중 5명이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 거래소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11.4%는 향후 가상자산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선택하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절반 이상인 51%가 높은 수익 기대를 첫 번째로 꼽았고 47%는 주변인 추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입출금의 편리함이 39%, 24시간 거래 가능이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재원으로는 여유자금이 64%, 근로소득이 57%를 차지했습니다. 해시드 오픈리서치는 이러한 가상자산 투자의 대중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분석하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빠르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연령 구성은 2024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95%의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솔라나 현물 ETF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 규제 당국에 따르면 프랭클린 템플턴은 프랭클린 솔라나 트러스트를 설립했는데요. 이번 트러스트 설립은 비트와이즈 등 여러 자산운용사들의 가상자산 상품 등록을 대행해온 CSC 델라웨어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현재 솔라나 ETF 시장에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바네크, 21 쉐어즈, 캐너리 캐피탈 등이 이미 경쟁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블룸버그 ETF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제임스 세이파트와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는 솔라나 현물 ETF가 2025년 말까지 승인될 확률을 70%로 전망했습니다. 투자은행 JP모건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솔라나 ETF가 승인될 경우 첫 해에만 30억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그동안 솔라나 네트워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는데요. 특히 높은 거래 처리량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세, 그리고 밈코인 활성화를 주목할 만한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솔라나 ETF 시장 진출이 이어지면서 올해 가상자산 ETF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가상자산 뉴스였습니다.